아, 처음 뵙겠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네요, 진짜. 제이슨입니다. 듣던 대로예요, 정말. 네? 아니,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아닙니다. 그래? 예. 저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홍현희 씨가 포켓걸즈 원조라고. 제가요? 대보가 박경림 씨 다음에 홍현희 씨, 박나래 씨부터 원조다. 저 다음에 바로 홍현희 씨예요. 예, 중간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보니까 제이슨 씨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다면서요? 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읽은 책이 뭡니까? 최근에는 제 책 읽었어요, 다시. 제 거 세 번째 책. 즐거운 날. 제이슨 씨와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서울도서관이에요. 맞아요.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 서울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춘 멘토링 클래스 2021 청춘어람. 서울시 홍보대사의 멘토링을 통해서 네. 이 청년들이 그보다 더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클래스예요. 성장이라는 단어 들으면 막 끌잖아요, 뛰지 또 않아요? 뭐가.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장이 멈췄는데 158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우리 이슨 씨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저는 좀 잘 살고 싶다라는 게 요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긴 해요. 그렇죠. 사실 요즘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죠. 그럼요. 집, 일, 돈. 정말 간단 명료하고. 뭐 사람 이름 같다. 집일돈. 집일돈. 네. 일돈, 집일돈. 일돈. 이 세 가지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네. 설 퀴즈 토크쇼를 진행할 텐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입니다. 이분 빨리 모셔보고 싶네요. 빨리 모시고 정말. 싶어요. 예. 서울 홍보대사이자 공간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인문 건축가 여러분 유현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홍보대사면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확실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얼굴에 인텔이 이런 게 좀 있어요. 인텔리도 그죠? 있고 피부톤이 조금 하얘요. 화장해서 그래요. 너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또 이렇게 발걸음하시게 된 건지. 서울시에서 불러서 그냥 빨리 왔죠. 저도 홍보대사 역할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서울에서 잘 사는 법 중에 집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제 모셨는데 우선 교수님은 집을 알아볼 때 어떤 거 위주로 알아보시나요? 위치, 주변 건물 상권. 종류, 어. 뭐 학군 이런 거 보시는 편이세요? 예산을 일단 맨 먼저 보죠. 똑같구나. 다 똑같아. 난 다를 줄 알았어. 나도 다를 줄 알았어. 그 사실. 안에서 다음에는 그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많이 봐요. 내 거 아니더라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많이 찾죠. 극장이나 공원이나 뭐 이렇게 한강가라든지. 요즘 무슨 세권 되게 많잖아요. 신문에서 봐도 그렇고 무슨 카페도 그렇고. 맞아요. 네. 패권이라는 것 자체가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반경 한 500m 이내? 그 정도 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스타벅스가 있냐 그래갖고 스세권. 수세권 맞아요. 거기는 커피 한 잔이면 계속 눌러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충전도 가능하고 그죠? 그게 거의 내 방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오. 거실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효과가 생기니까. 그 외에도 제가 다양한 세권이 있는데 수세권은 물이 가까운 지역을 말하고요. 숲세권은 숲이나 공원이 인근에 있는 몰세권은 영화관, 운동시설을 갖춘 대형마트, 견세권은 반려동물의 산책길, 학세권은 또 근처에 학교가, 또 학군 중요하니까. 학세권은 저희가 아는 그 파락군 뭐 이런 건가요? 네, 요즘에 근데 학원가가 어딨냐가 또 되게 중요하니까 대치동이나 도곡동 이런 데가 많이 떴죠. 근데 재미난 거는 대치동 학원가가 형성된 그 초기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는 강남 일대가 로데오나 이런 지역이 너무 떴을 때 임대료가 비싸서 학원들이 그곳에 임대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외곽 지역으로 밀려난 거가 거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반전이 된 거죠. 학원이 자유가 되면서 거기가 더 학군이 좋아지게 그 된 거죠. 모를 일인 거네요, 진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시장을 워낙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시장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저는 집을 볼 때 어디 시장이 가깝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갖고 시세권. 시세권. 저는 그래도 물을 되게 좋아해요. 물이요. 수세권도 제일 중요해요. 수세권 그러면 떠오르는 데가 되게 한강가가 그래도 제일 수세권 아니에요? 그쵸. 동부천동, 반포, 압구정동, 수공간이 서울에 곳곳에 되게 많아요. 한강하고 청계천 주로 아시는데 그 밖에도 중량천, 도림천 등등 해가지고 지천들이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와, 70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지천을 많이 개발할 것이다. 수공간을 다시 만드는 쪽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다시 복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근데 약간 선입견이 앞에 천이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외곽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지금은 공이 하나 더 붙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많이 그렇지 있죠. 않습니까? 맞아요. 되게 재미난 거는 항상 물가는 항상 비싸요. 맞아. 근데
그게 안 비쌌다가 비쌌다가 그 물의 퀄리티에 따라 결정이 나요. 수질에 따라서 수질이 와 그럼 아리수는 거의 우린 먹잖아요. 아리수까지 아니고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리수는 한강물이 아니고 수돗물이잖아요. 아 그건 나 아무리 서울이 송곳에 사지만 그래. 너무 창피하다 갑자기. 너무 창피하다. 근데 지금 해외에서도 보면은 뭐 암스테르담 같은 데 보시면은 네. 수로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 암스테르담이 가지는 수로의 의미는 상업을 많이 했으니까 무역을 하거나 교역을 하는 그 물류의 라인으로서 되게 중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물가의 집이 비쌌던 거고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도심 속에 있는 많은 강들은 하수도를 대신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오염되고 안 좋은 의미였어요. 저도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한강이나 청계천은 되게 더러운 물들 중량처럼 지저분한.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물을 등지고 있는 쪽으로 도시가 발달을 했었어요. 지금은 물이 다시 깨끗해지니까 다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물가 주위로. 쪽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주 고대 우리 4대강 문명 때에는 네. 강가 쪽에 살다가 산업화 때문에 강을 등지고 살다가 다시 이제 강으로 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등질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수세권이 사실 많아져서 네.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뭘까요, 교수님? 저는 우리나라 도시에서 이제 공원을 만들려는 노력들은 옛날부터 쭉 오랫동안 해왔는데 항상 아쉬웠던 거가 뭐냐면은 이 공원과 일상이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공원은 저쪽에 있고 뭐 먹자골목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공원이 제대로 쓰여지려면은 그 상업시설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공원은 정방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선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0제곱미터의 땅도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공원을 40m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걸 1대 100으로 젓가락처럼 늘리면은 200m로 변의 길이가 늘어나요. 5배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접근성이 좋게 만들려면은 선형으로 만드는 게 좋은데 물길을 복원하는 거는 그 수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이 이미 길잖아요. 길하니까 그것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면서 그게 또 활성화될 수 있고 그거는 곧 뭐냐면은 옆에 지역하고 연결이 되고 사람들끼리 같은 공동체가 더 커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저 지금 눈에서 반한 거 막 보이시죠? 여기서 하트해야지 막 있어요. 느껴졌죠? 너무 자, 교수님, 네. 설 퀴즈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자신감 있게. 자, 문제를 맞히시면 서울시에서 준비한 어마어마한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에 막 어마어마하다고 막 써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다고. 네. 꼭 맞히시길 바라면서 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내 약 70개의 실개천들을 중심으로 수변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서울시 정책을 지천 르네상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르네상스의 거장 다비드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키는 몇 센치일까요? 와, 워낙에 이제 오늘 공간이라든지 별로 작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만나보시죠, 교수님. 어디 그림상에서는 항상 그림상에서. 작지는 오. 않은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네. 178.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178.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 선물 세트를 교수님이 받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178. 정답은 160cm입니다. 진짜? 네. 그렇게 작아요? 그러셨대요. 사실 미켈란젤로 정확한 키는 알 수 없고 추측이긴 네, 한데요. 그쵸. 최근에 발견된 미켈란젤로의 신발이 다 220에서 225였대요. 아, 발 진짜요? 사이즈가. 아쉽지만 너무나 갖고 싶어 하셨던 그 종합 선물 세트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거. 아쉬워하시네요. 자, 그래서 네. 저희가 하나를 또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볼까요? 뭐 서울시 인형 뭐 이런 거 주시는 거 네. 아니에요? 아유 교수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요? 자, 하나 골라주시죠. 이거요. 오 고른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그게 제일 작아서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서울에서 잘 사는 법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에 보면은 자기의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내가 기분이 우울할 때 듣는 노래, 신나고 싶을 때 듣는 노래들이 다 있어요. 나의 감정 상태를 음악과 연동시켜서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쳐있을 때 가고 싶은 공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남대교 다리 밑 이런 데 많이 가요. 한남대교 다리 밑이요? 네. 왜냐면 한남대교가 2개가 지어져 있거든요. 옛날 거하고 최근 거. 맞아요. 예. 그 사이가 떠 있어요. 거의 12시에 가면 판테온 같이 빛이 쫙 떨어지거든요. 12시에
그런 데 가서 조용히 멍 때리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혹은 내가 의욕이 없다 그러면 저는 시장을 가요. 그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냄새들이 막 엄청나게 복합적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식욕이 올라가면서 좀 삶에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러한 나만의 공간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나만의 공간 플레이리스트 너무 좋다. 아, 제이슨 씨도 하나 공간 좀 추천해 주세요. 저요. 아 여기 사람 많아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전 남양주에 서울 홍보대사 아닙니까? 아니 한강 겉들이 아유, 너무 바쁘죠, 둘 다. 형이 진짜 바빠요 정말.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2시간 보는 날도 있어요. 이게 서로 스케줄 안 맞으면. 제가 그때 공연 보러 갔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맞아. 근데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 저도 그 공연 보는데 약간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웃겨. 뭔지 알아요. 네. 정말. 와 진짜 근데 잘한다. 실제로는 자 청년들이 서울에서 잘 사는 법 그 두 번째 일인데요. 일이요.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완전 반전이에요.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제이슨 씨 이분이 서울 홍보대사인 거 알고 계셨어요? 솔직히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지만 이분은 알차장이라고 불릴 만큼 서울을 사랑하시는 분이 알차장 뭔가 첫 번째 단서가 나왔어요. 알. 자 알면 알수록 신기한 알차장. 라임이. 라임이 돼 오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서울살이 12년차, 이탈리아가 낳고 서울이 키운 서울 홍보대사 알베르토입니다. 아하. 아니 저는 놀라운 게 비정상회담의 각국을 대표하는 맞아요. 우리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알베르토가 된 이유 특별히 뭘까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운전하는 게 거의 택시 기사 수준이에요. 진짜요? 왜 그러냐면 내비가 필요 없을 정도다. 내비 필요 없습니다. 어느 돈이나 거의 4년 동안 맥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서울 웬만한 뭐 레스토랑이나 술집이나 클럽이나 뭐 안 가본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능력이 향상되느냐. 약간 직업병이 또 능력화되는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서울 교통 홍보대사 하게 됐고 제가 한 3, 4년 전에 지하철에서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네. 이태원역 제가 이제 제 목소리로 우와. 했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아니 같은 서울 홍보대사인데 찐이네. 저 여기 지금 왜 선배예요? 4년 차시면 선배님이시고. 어딨어요? 너무 대단하다. 한 번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네. 기억나요? 빠밤 빠라바바바바밤 빠라밤밤. 이태원역입니다. 내리신 문은 오른쪽입니다. The next station is Itaewon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우와 이태리요 이태리요. 빠빠. 빠바바바바바밤. La prossima stazione è Itaewon. Si prega di scendere alla vostra destra. 아, 너무 멋있다. 이탈리아 말 제일 잘해야 되는데 제일 안 되네요. 이분 경력이 어마어마해요. 첫 번째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인턴으로 시작해 이탈리아어 강사, 조세재정연구원의 소속 연구원, 맞아. 맥주회사의 영업직, 자동차회사 영업직에서 방송인까지 당당하게 창업주까지 잡 마스터입니다. 우후! 일 많이 했네요. 잡 마스터로 임명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 다 연관이 안 되는 직업들이 그러니까 많아서. 너무 맞아, 이종간의 이직이니까 너무 좀 맞아. 새로운데. 지금 그러면 혹시 하시는 일이 몇 가지나 되나요? 지금은 본업은 방송이고 방송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이드로 하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사이드까지. 네. 식당을 하고 있고 하나는 식당, 레스토랑? 그리고 저희 소셜 벤처 하나 하고 있는데 소셜 벤처. 예, 시작한 지 2017년에 시작해서 천연 비누부터 시작해서 천연 비누요? 클렌싱 바요. 다 이제 고체로 돼 있어서 플라스틱이나 그런 거 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거기 중요한 건 생산도 저희 다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맡겼어요. 멋있다. 예, 요즘 기업들한테 ESG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두렵죠. 지금 알베르토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 창업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르고 네. 이탈리아에서 네. 살아보시고 한국 또 서울에서도 살아봤을 때 좀 창업에 대한 마인드가 좀 다르죠? 달라요. 사실 많이 다르고 많은 친구들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창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바로요?
맞아요. 일단 아빠가 기업을 하고 있으면 가업을 조금씩- 부른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진짜 편안하게 그냥 조그만 가게 내거나 뭐 아이디어 있으면 다른 거 해보고 그런 거 많이 있죠. 평생의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네. 이때 아니면 나중에 하기가 좀 더 힘드니까 특히 이제 졸업생들 그냥 고등학생들 네. 많이 해보는 거. 멋있다. 제가 창업을 하면서 사실 시작했을 때 돈이 있든 없든 누구나 사실 큰 자금을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정보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경험도 별로 없고 정보가 없다라는 게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서울시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도움이 받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반나무에 그리고 대출도 굉장히 저금리로 청년 창업 사관학교 맞아요. 이런 프로젝트도 시작했고 네. 그리고 뭐 캠퍼스 밸리도 요즘 학교가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요즘 어린 친구들은 많이 바뀌고 있죠. 잠깐만 이게 어린 친구들 하니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 회사에서는 꼰대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있죠. 맞아. 이탈리아에도 다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전세적으로 진짜. 사실 꼰대 분들 중에도 네. 좀 도움이 되는 꼰대도 있고 있어. 그냥 부담스러운 꼰대들 많이 난 있죠. 진짜 몰랐는데 요즘 친구들이 이거가 네. 진짜 최고가 아니라 알았으니까 그만해. 맞아요. 입 나가 이거라면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요런 아이템은 좀 뜨지 않을까라고 앞으로.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앞으로? 뭐 알고 있었으면 그냥 제가 알면 내가 그래, 알면 내가 했지 너한테 알려주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자 오늘 우리 알 차장님이 굉장히 진짜 알찬 이야기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알바르트 네. 설 퀴즈 도전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네. 지원금 혜택, 장소 제공, 창업 전문가와의 만남 주선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이 제도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기 속 서울 홍보대사 중 지원 못 받는 사람을 골라주세요. 1번 이영지, 2번 홍현희, 형수님. 3번 제이슨, 4번 아이들 소연. 저보다 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 어려 보이시죠. 아니. 자,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3번. 3번 제이슨 아닙니다. 정답은 2번 홍현희. 홍현이에요, 홍현이. 맞다 누나네요. 맞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선물 드릴까요?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있어? 네.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죠? 저희 애기 둘이랑 갑자기 눈물 나는데.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애기 하나 더 줘요, 우리. 애기가 둘이라는데. 우리 알베르토 씨 네. 서울에 사는 청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어렵네요. 일단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의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아무 일이나 하고 싶지 않고 있어 보이고 돈도 잘 벌고 힘들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쵸. 너무 공감되죠, 사실. 근데 제가 오히려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그냥 아무 일이나 해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일은 없어, 진짜. 정말 일단 일을 시작하는 것부터 저는 이제 맞아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민하다 보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진짜 무한한 기회 제공이 없는 도시라고. 일돈집. 저 추락하는 거 아니죠? 리액션하다 너 추락할까 봐. 괜찮죠? 뭔가 노린 것 같기도 하고. 그쵸. 한번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이 서울에서 잘 사는 법 세 번째. 제이슨 씨,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남녀노소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요즘에 지하철을 타던 네. 카페를 가던 제가 그냥 앉아있으면 옆에서 이 얘기들을 다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뭐 사야 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위해서요. 저희가 어렵게 모셨어요. 정말. 제이슨 씨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몇 분? 저희 원래 49만이었는데 네. 지금 줄어가지고 48.1만. 마이너스도 나더라고요, 가끔. 줄기도 해. 오늘 모실 분은 줄은 적이 없어.
계속 늘어가는 분이에요. 와. 놀라지 마세요. 무려 163만 163만이요? 골드 버튼 다 받았겠네. 받았지. 골드 받고 실버 또 받고. 이야. 그래도 돼. 네? 경제와 재테크 분야의 탑 클래스 유튜브계 워렌 버핏 신사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사임당이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구독자 수가 네.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구독자 수를 많이 모을 수 계속해서. 있나? 성실하게 하는 거? 그거. 그래. 자, 재테크라는 말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재테크 너 재테크 하냐? 정확하게 재테크가 뭡니까? 재테크라는 거는 내 돈을 지키는 거죠. 돈을 이거를 지킨다. 저는 청년이라면 내가 일하는 거 해서 벌었잖아요. 근데 얘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네네, 한쪽으로는 세금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게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방송 아닌가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다 보고 있어. 거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네. 자산을 지키는 것. 왜 말을 갑자기 바꾸십니까? 요즘 청년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무척 많잖아요. 네. 요새 때는 신생 재테크 혹시 NFT라든지 네. 그림도 있고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리셀 같은 거. 근데 이런 한정판 제품이나 네. 아니면 유명 셀럽이 제작에 참여한 한정 제품들 같은 경우에 제작가의 100배 이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GD 운동화라든지 뭐 그런 건가요? 네네네, 그죠. 163만이 지켜보는 네, 네. 분이신데 네. 이 많은 재테크 중에 어떤 걸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달러. 예. 달러와. 다른 거 잔뜩 얘기를 그러니까 저 같은 왜 나는 신발 하라 그러고 뭐 아니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요. 네. 내 무기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네. 주식만 하시는 것도 좋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대구에 가봐도 부산에 가봐도 제주도에 가봐도 저 버스 정류장 뒤에 파리바게뜨 있고 파리바게뜨 옆에 뭐 CU 있고 CU 옆에 그 어딜 가도 다 우리 동네인데 그 동네가 사는 게 거의 비슷하고 그쵸. 뭔가를 배우면 그거를 여러 곳에 써먹을 수가 있는데 주식은 한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시장이 다르고 모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에 진입을 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진짜 너무 높.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그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실 뭐 나 빼고 주식 다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부터 막 주식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네, 네. 내가 너무 늦은 건가?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실 청년들 중에서도 난 진짜 투자를 전혀 모른다. 난 대체 전혀 상태다. 모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꼭 챙겨야 될 재테크도 있습니다. 뭔데요?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네, 나는 얼마를 쓰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얼만큼 벌어야 되는지를 알고 얼만큼 벌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럼 내가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냐 이것까지가 간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쓰는 돈이 거의 없는 타입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게임만 했었거든요. 10시간을 놀아도 10,000원인 거예요. 주말 내내 놀아도 20,000원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늘 혼자 노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는 많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판검사는 못 돼도 검투사는 될게요. 근데 이미 일은 벌어졌고 벼랑 네. 끝에 몰린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내 자산 수준을 알아내기도 스스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재테크 정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테크의 정보를 네. 활용하는군요. 그리고 네.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개인의 맞춤형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네. 설 퀴즈 하시겠습니까? 네,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시는 네. 청년들의 무분별한 비투와 올바르지 않은 재테크 방식을 방지하고자 금융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를 추진하고 나 있는데요. 영테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너무 무서운 얘기다. 진짜.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니 이게 1번, 네. 1번 69세, 2번 75세, 네. 3번 83세, 4번 89세. 평균 수명이요? 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수명입니다. 대한민국 아. 평균 수명 3번. 83세, 진짜 바꿀 기회 한번 드릴게요. 3번. 3번 83세. 정답입니다. 아, 해치네. 정답 선물 세트.
와, 해치 엄청 많네. 어우, 너무 세상에. 이것도 해치네요. 네. 역시 서울은 해치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 청년들에게 네네. 잘 사는 법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리스크를 왕창 테이크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치. 네.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2천이 따블이 났어. 그럼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되면 인생이 바뀌나요? 1,000이 2,000으로 된다고 해서 인생의 레벨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뭐, 그거야. 그치, 먹는 게 바뀌고 막 그러진 않죠. 그렇지 않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0원에서 1,000만 원 빚지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 이거 명언이다, 이거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무조건 모아가야 되고 자산을 모은 다음에는 높은 리스크에 투자를 하고 근데 자산이 적을 때는 낮은 리스크에. 안전한 걸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진짜 이 그 청춘어람을 통해서 저희가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집, 일, 그리고 돈. 무엇이 우선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행복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청춘어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음 영상으로 서울 티키타카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안녕. Thank you.